네, 이번 차시에서는 전자 배치 그리고 축조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전자 배치와 축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자 배치란 하나의 원자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서로 다른 원자 오비탈에 분포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원자의 어떤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4개의 양자수, 우리 양자수 학습을 했었죠. 4개의 양자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 오비탈 전자를 우리가 양자수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주양자수는 2죠. 그리고 S 오비탈이기 때문에 N1, ML은 1,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이제 플러스 2분의 1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표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양자수로 어떤 전자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수소 원자는 1개의 전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간단히 이렇게 1s1이라는 전자 배치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전자는 1s 오비탈 바닥 상태에 머무르거나 약간 더 높은 에너지, 들뜬 상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부터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의 전자는 1s 오비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자의 배치는 1s 오비탈에 전자 1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큰 숫자,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주양자수 n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위첨자에 있는 숫자는 오비탈 또는 붓껍질 내에 있는 전자의 수, 수소의 경우 전자가 1개 있으니까 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S는 각운동량 양자수 L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금 이제 S 오비탈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전자 배치는 또한 전자의 스핀을 보여주는 오비탈 도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이러한 전자의 스핀을 고려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이런 스핀 특성을 나타내는 전자가 수소 원자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의 스핀을 보여주는 오비탈 도표가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전자가 2개라면. 근데 수소의 경우는 전자가 1개니까 1s1인데 이렇게 오비탈 안에 전자 스핀의 방향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는 오비탈 도표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이제 전자 스핀의 방향은 전자의 에너지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상자는, 네모난 상자는 한 원자 오비탈을, 1개의 원자 오비탈을 나타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란 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어느 두 전자도 동일한 4개의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를 결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자, 2개의 전자를 가진 헬륨 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부터 보시면 양쪽의 전자가 동일하게 위쪽 방향으로 스핀 방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전자를 나타낸 4개의 양자수로 나타내는 것은 주양자수 1, 그 다음에 각운동량 1,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1. 전자의 스핀 방향은 둘 다 위로 향하고 있어서 플러스로 했고, 그렇게 나타난 전자의 배치가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핀 방향이 똑같이 아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이제 전자 배치는 주양자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헬륨 원자는 맨 오른쪽과 같은 하나는 위로 전자 스핀 방향 하나는 아래로 되어 있는 이제 다음과 같이 2개의 양자수 배치로 나타내 줘야 되는 그런 배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s 제곱이 아니고요. 1s2 혹은 1s2 위첨자를 개수로 읽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셨죠? 전자 배치, 어느 두 전자도 동일한 4개의 양자수를 가질 수 없다는 거, 그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 스핀의 방향은 반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전자가 2개일지라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핀 양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전자는 동일한 방향의 어떤 스핀을 가질 수 없다. 한 오비탈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반자기성과 상자기성이라는 어떤 전자기적 특성을 전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자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전자의 스핀이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 자석에 끌리는 물질이 바로 상자기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반자기성은 그와 반대로 짝을 이루지 않은 스핀이 없어서 자석에 의해서 약하게 밀리는 물질을 반자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특성은 이제 아래와 같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자기 특성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먼저 저울로 상자기성 물질의 무게를 재고 여기 아래쪽에 전자석이 있습니다. 전자석이 켜지면 시료관이 이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울의 눈금이 달라지게 되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자기성과 반자기성 특징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 굉장히 이제 전자의 스핀 방향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죠. 그런 특성들과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전자의 스핀 양자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전자 원자에서 가림 효과는 ES 오비탈, ES 궤도함수가 EP 궤도함수보다 에너지가 낮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다 에너지가 낮고 핵 쪽에 가까이 있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ES나 EP 전자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핵에 끌리는 것을 부분적으로 쉴딩, 그러니까 차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1s 오비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s 오비탈은 이렇게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전자는 1s 오비탈 궤도를 이렇게 돌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에 의해서 이 원자 핵의 인력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전자가? ES나 EP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가 1s 오비탈에 의해서 그 인력, 핵과의 인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가림 효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주양자수 N에 대해서 침투력은 각 운동량 양자수 L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 준위와 방사 확률, 이런 그림들과 같이 잘 이해를 해 보시고요. 훈트 규칙이란 붓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장 안정한 배열은 가장 큰 수의 평행 스핀을 가진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탄소 원자량이 이제 6이죠.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1s2, 2s2, EP2입니다. 다음은 이제 3개의 오비탈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비탈을 보시면은 3개의 p 오비탈에 2개의 전자를 배치하는 3가지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3가지 전자 배치 중에 어느 것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방향이, 전자 스핀의 방향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오비탈은 없으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이제 만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배치 중에서 어떤 것이 최대의 안정도를 가지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붓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장 안정한 배열을 가장 큰 수의 평행 스핀을 가진 배열로 만들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네, 각각의 오비탈에 있는 붓껍질에 있는 가장 안정한 배열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큰 수의 평행 스핀을 가진 배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오비탈 1개에 들어있죠.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비탈 2개의 전자가 1개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더 큰 수의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평행한, 전자 스핀이 평행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의 배열이 가장 안정한 배열이고, 실제로 이러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훈트 규칙이 되겠고요.
따라서 탄소 배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s 오비탈에 두 개가 들어있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2s 오비탈에도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다른 스핀 방향을 가진 전자가 두 개 들어있고, 2p 오비탈에는 이렇게 서로 같은 방향을 가지는 전자가 각각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화학 수준에서 이러한 전자 배치를 쉽게 이해하려면 평행한 전자 스핀을 가진 전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양자역학적 효과에 의한 것이다 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소 원자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네, 오른쪽에서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원자량이 7이니까 전자의 개수는, 중성 원자의 전자의 개수는 7개가 될 것이고 1s2, 2s2, 2p, 3이 됩니다. 따라서 2p 오비탈에 각각의 전자가 채워질 때 훈트 규칙에 의해서 같은 전자 스핀 방향을 가지는 전자가 3개가 채워지면 2p 오비탈에 전자가 모두 채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와 훈트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3개의 짝짓지 않은 전자를 포함하게 되겠죠. 산소 원자의 경우 살펴보면 이제 원자량이 8이니까 중성 원자의 전자는 8개가 될 것이고 1s2, 2s2, 2p,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훈트 규칙에 따라서 최대의 평행 스핀을 갖도록 먼저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고, 자, 네 번째 전자는 이제 모두 이제 전자가 하나씩 채워져 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도록 이렇게 스핀 방향이 다르게 채워지면 짝을 짓지 않은 전자의 개수가 2개가 되면서 이렇게 2p 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채워진 형태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들을 근거로 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와 훈트 규칙을 근거로 주어진 주양자수 값에 대해 여러 부껍질과 오비탈에 들어가는 최대 전자의 수를 결정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할당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양자수 n의 각 껍질은 n개의 부껍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2이면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이 0과 1인 2개의 부껍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두 번째, 각 운동량 양자수 L인 부껍질에는 EL 플러스 1개의 오비탈이 있다고 했습니다. L이 1이면 즉 EL 플러스 1에 의해서 3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각 오비탈에 2개보다 많은 전자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자 오비탈 모형으로 봤을 때 전자는 이렇게 최대 2개만 채워진다는 것이고 3개가 채워진다거나 그 이상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최대 2개의 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전자수는 이제 사용되는 오비탈 수의 2배, 오비탈이 5개면 최대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원자가 주양자수 n준위 안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전자의 수를 결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식 2n제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특정 주양자수를 가지는 원자에서의 전자 배치는 우리가 직접 오비탈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채워보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2s 오비탈이고 2p 오비탈에 3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고 2p 5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하나씩 채우고 나머지 2개를 다른 방향으로 채우고 이런 방향으로 직접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나 공식을 이용해서 최대 전자의 수만을 구하고자 할 때는 공식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다전자 원자에서 원자의 부껍질이 채워지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1s, 그 다음에 2s, 2s를 채우고 나면 2p, 3s, 3p, 4s
이런 순서로 오비탈의 전자를 채워나가면 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1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중성 원자인 상태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이 1s2, 2s2, 2p6, 3s2로 해야 이제 2 플러스 2 플러스 6 플러스 2에서 총 12개의 전자가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1s에 2개를 채워야 됩니다. 1s 오비탈은 1개죠. 따라서 하나, 둘 채우고 그 다음은 이제 2s 오비탈이죠. 순서에 따라서 2s 오비탈도 하나죠. 전자 2개를 채운다고 하면은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2p죠. 그래서 2p에 6개를 모두 채워야 됩니다. 이 p 오비탈은 3개죠. 3개를 이렇게 3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6개를 채우려면 훈트 규칙과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s 오비탈을 채우면 되겠죠. 3s에 2개가 있으니까 3s에 하나, 둘 채우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모두 완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축조 원리라는 것에 따라서 네온의 전자 배치는 1s, 2s, 2p6입니다. 그래서 축조는 이제 쌓다는 의미인데요.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는 주기율표 상에서 마그네슘과 가장 가까운 영족 기체인 네온의 전자 배치에다가 3s2를 붙인 것이 바로 이게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축조 원리란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를 궤도 함수에 채우는 순서를 결정하는 원리로서 앞에서 마그네슘 예시에서 네온을 앞에 전자 배치로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s2만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크게 3가지 규칙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더 높은 에너지의 궤도 함수를 채우기 전에 낮은 에너지의 궤도 함수를 먼저 채운다는 것.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었죠. 한 궤도 함수에는 반대 스핀을 갖는 두 전자만 채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축퇴 궤도 함수들이 있으면 훈트의 규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퇴라는 것은 결국에 동일한 주양자수를 가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훈트 규칙을 따른다는 것,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off by principle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쌓다는 의미를 가지는 축조 원리라고 했고요. 가장 쉬운 예시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네온의 전자 배치에 그리고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는 이러한 네온의 전자 배치에 3s2를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비탈을 공간 모형으로 나타낸 상황에서 전자를 하나씩 배치해 나가는 그 방법이 결국엔 이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를 궤도 함수에 채우는 그러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 핵 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괄호로 표시한 비활성 기체의 핵은 해당 원소 앞쪽으로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원소의 전자 배치를 표시하고 해당 원소의 최외각 껍질에서 전자가 차 있는 부껍질을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표현한 마그네슘은 결국에 네온의 3s 부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이 예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탄소와 질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 자, 헬륨은 전자 배치가 아래 나와 있죠. 이렇게 1s2입니다. 그래서 헬륨의 그 이후에 최외각 껍질에서 전자가 차 있는 부껍질을 표시해 나가면 된다는 점. 산소의 경우 전자가 6개니까 헬륨에 2개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2개가 2s, 2p 오비탈에 2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s2는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은데 이거는
오비탈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조 원리에 따라서 ES 오비탈에도 하나씩 채워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P에 2개를 채우는 것이죠. 오비탈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훈트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전자를 채워 나가면 우리가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완성해 나간 것이고, 질소, 산소, 다른 어느 것도 이렇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서 전자 배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부터 시작해서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자 배치, 그리고 전자 채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리튬을 예로 들면 이제 전자 배치는 이제 한 개의 최각 전자로서 붓껍질에 있는 ES 붓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1s2 오비탈 이제 헬륨에다가 ES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제 리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 채움 그림은 제가 오비탈 모형을 이용한 전자 채움 모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원소들도 예시로서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축조 원리에서 탄소나 질소의 경우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축태된 EP 오비탈들이 반만 채워지고 전자 스핀은 같은 양자수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붕소, 탄소, 질소 해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EP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의 차이만 나타나 있죠. 이러한 차이들 제가 앞에서 마그네슘 그리고 탄소 전자 채우는 어떤 규칙과 배치 방법을 예시로 들었던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산소부터 네온까지도 마찬가지죠. 1s와 2s, 우리 s 오비탈까지는 모두 전자들이 채워져 있고 EP 오비탈에서도 지금 전자의 개수, 산소의 경우에는 이 p 오비탈에 4개가 들어가야 되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에 5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 오비탈이 4개, 3개의 오비탈에 전자 6개가 모두 다 채워지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채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훈트 규칙에 따라서 오비탈에 빨간색 전자 스핀 방향을 가지는 전자들이 하나씩 채워져 있었고 거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나를 채우고 플루오린은 2개를 채우고 네온은 3개를 채우고 이렇게 채우면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변칙성 배치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1s, 2s, 그다음에 2p, 3s 이런 방향으로 전자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아르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놓여지고 그 뒤에 이제 4s2, 3d4 이렇게 채워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S에는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고 S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고 D 오비탈에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 같은 경우에도 4s 오비탈에 전자를 2개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D 오비탈에 5개의 오비탈에 차례로 이렇게 채워 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4s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만 채워져 있고 3d 오비탈에 10개가 채워져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은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요. 반만 채워지거나 완전히 채워진 붓껍질들의 특별한 안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변칙성 배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있구나, 이러한 예외를 가지는 전이금속이라든지 다른 원소들이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축조 원리에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황은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비활성 기체 핵은 축조 원리에 따라서 네온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가 보면 황은 지금 여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아르곤으로 하면 안 되죠. 아르곤은 왜냐하면 황보다 전자의 개수가 2개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곤 이후의 원소들에 대해서 아르곤을 비활성 기체 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주기율표상에서는 가장 가깝지만 아르곤은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네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에 이제 뭐 이렇게 전자를 더 쌓아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먼저 네온의 전자 배치는 앞에서 잘 살펴봤듯이 1s2, 2s2, 2p6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앞쪽의 전자를 일일이 채울 필요 없이 네온의 전자 배치로부터 우리는 3s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3s에 뭐 2개, 3p에 뭐 몇 개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전자 배치 원리에 따라서 6개의 전자를 3s 부껍질과 3p 부껍질 일부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온에서 1s, 2, 2s, 2, 2p 6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때 전자의 개수는 10개가 이미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은 전자가 16개니까 16-10 해서 6개를 3s 부껍질과 3p 부껍질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아래와 같은 규칙을 다시 상기를 해 보면서 S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6까지 우리가 네온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s2, 그 다음에 3p4가 되면 황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3s2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채우고 3p4도 p 오비탈을 3개로 그린 다음에 훈트 규칙과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채우면 이제 전자의 배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네온 비활성 기체핵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3s2, 3p4까지 표현하면 이게 바로 황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요약하면요. 먼저 플랑크의 양자론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에 대한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는 원자와 분자가 양자, 퀀텀이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양자 역학의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어떤 전자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보어의 원자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전자 밀도의 확률 분포를 설명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수식으로 풀어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까지 양자 역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습을 해보았고요.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전자에 대한 양자화된 에너지와 원자 오비탈이라고 불리는 파동함수의 집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해인 그 파동함수 F 사이의 제곱은 전자 발견할 확률인 전자 밀도를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이러한 원자 오비탈은 특정한 양자 번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양자수, 강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러한 4가지의 양자수로 전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축조 원리에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훈트 규칙을 적용을 해서 원자 오비탈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고 분포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이제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우리가 뒤쪽에서는 다음 시간에서는 뭐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된 경우에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원소의 중성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의 배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축조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해 나간다는 거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